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또 장세는 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2600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죠. 어제 모처럼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나 했는데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84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도 그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는 미미한 상승을 보여줬죠. 다행히 또 지금 시간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162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조금 우려는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최근 장세에서 보면 테마도 뚜렷한 테마가 이제 갈수록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선미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도 없고 또 매수 주체도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에 치중하는 그런 무기력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돼서 지금 장세를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해 오던 사료하고 곡물, 음식료 이런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주도 세력들이 개인 위주로 운용되고 하다 보니까 종목을 일순환하면서 순환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러시아의 전쟁도 자꾸 종전설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에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되고 하다 보면 그동안 시장에서 전쟁 관련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사료주들이 조금 불안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한일 사료가 또 명맥을 유지하면서 강한 기습 반등을 보였다가 역시 하루 만에 다시 또 하락세로 기울었고, 뭐 대주산업, 또 고려산업, 대한제당 등 어느 것 하나 섣불리 주도주로 부상되기가 쉽지 않은 지루한 그 모양새를 펼쳐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제 이제 대통령 취임이 됐는데도 원전이라든가 도시재생, 우리가 그 대선 관련주도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후보가 막상 되면 주가가 많이 갈 것처럼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어제 같은 때도 대통령 취임하는 그 순간에 소위 윤석열 테마주로 불렸던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순간적으로 한 10포인트, 10% 정도 반등하다가 곧바로 꺾이는, 이게 얼만큼 취약한 장세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쌍용차 인수 관련으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이 있는데요. 오늘로 5월 11일로 인수 제안서가 마감이 됐는데 KG그룹하고 파빌리온 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력 측면에서 볼 때 KG그룹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또 쌍방울 그룹도 쌍방울과 그 계열사의 특장차를 만드는 광림하고 해서 오늘 장중에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종가 무렵 아무래도 그 KG그룹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조금 열세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ELBNT라고 이렇게 해서 3파전이 되는데 오늘까지 인수제안서 접수가 마감이 됐다고 그러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조건부 계약자를 선정하는데 자금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된다. 그리고 예상 금액으로는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거기다가 또 지금 쌍용차가 지금 현재 상장 그 의견 거절로 인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5월 17일 날 쌍용차 상장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인수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상장 폐지를 바로 단행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개선 기간을 1년간 부여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되는데, 여하튼 시장에서 이렇게 주도주가 없는 이런 모습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여행, 공연, 내수 관련 이런 소비재들도 어떻게 뚜렷하게 주도주로 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와중에 오늘 그나마 하나 좀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해운 관련주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대로 새롭게 개별 종목군에 속하면서 업황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페노션하고 대한해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도 전고점 부근, 지난 3월 달로 7,700원 부근을 거의 도달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동안 벌크선 쪽은 좀 BDI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추세에서 약세를 보이고, 시장에서 관심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따라서 HMM 현대상선에 대한 주가에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이번에 그 페노션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대단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간략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은 이 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페노션이 벌크선에 대한 그 비중이 71%로 높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컨테이너 쪽은 8% 정도 비중밖에 되지 않는데, 2021년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전된, 그 예상을 뛰어넘어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는데 1분기에만 2022년도 1분기에만 1691억을 달성을 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라고 그러고, 보통 일반 예상 수치가 약 993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불구하고 1691억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1사분기에는 운임지수, BDI 운임지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BDI 지수를 연간으로 이 그래프화한 거를 지금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우리가 보면 2021년도 작년도에 그 HMM이라든가 이런 쪽이 주가가 강하고 할 때 BDI 지수도 5천을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감소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북경올림픽, 동계올림픽 이런 영향으로 중국에서 공기질 강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경기를 축소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년 들어와 가지고 1월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여서 지금 2800대까지 오늘 또 4% 정도 올라서 113포인트 정도 올라간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BDI 지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페노션에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페노션을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차트 상에서 기존의 고점 2022년 3월 달에 이렇게 급등 패턴에서 한 2개월 이상 주가가 조정하면서 완만하게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인데요. BDI 지수의 영향하고 무관치 않은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페노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평가를 달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수치에서도 봤듯이 2022년 1분기에 이 벌크선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페노션이 이렇게 뛰어난 실적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1600억을 감안한다고 해볼 때 나머지 그 1분기에 지금 업황 자체는 1분기보다 훨씬 좋은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최소한도 금년도 영업 실적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5천억을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체도 실적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페노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인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산정되어 있는 퍼가 7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그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고 하는 점이고요. 이게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 결과인데요. 이게 우리가 페노션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아주 엄청난 이익을 기록해 놨는데 다소 좀 경시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개별로 볼 때 작년에 영업이익이 5,740억을 냈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금년은 지금 1, 4분기가 영업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1,600억 정도를 냈다고 그런다면 금년에 아무래도 5천억이 아니라 7천억에서 8천억 이상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페노션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이 이런 실적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죠. 오늘 또 180만 주 정도 사고 외국인도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페노션 같은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우량주의 성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가 갱신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황 호전주로 해운주의 그 벌크선의 핵심주로 불리는 페노션의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